아니 이분들 공통점이 이제 학창시절에 외모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그랬죠. 이게 누구야? 조혜정, 조혜정. 틀리다. 근데 진짜 너무 좀 또랑또랑하게 나왔네. 원판이 다르다. 특히 조혜정 씨는 쉬는 시간마다 쪽지를 받았어요. 쉬는 시간마다면 한 하루에 여섯 통 일곱 통 받았다는 얘기. 예, 아니, 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밖에 집에 학교 갔다 오면은 딱 외출은 못했어요. 그거 이후에는. 그래서 아마 과외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나가지 말라고. 집 안에서 그냥 공부하라고. 한번 제가 졸라서 그런 학원, 큰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그런 데 가보고 싶어서. 근데 하루는 막 애들하고 인파에 쓸려서 내려갔는데 아빠가 딱 1층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빠 왜 오셨어요? 했더니 제가 학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애가 집에 전화를 했나 봐요. 장난 전화를. 역시 이런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 남자애들이 전화가 오는구나 하면서 아빠가 또 학원을 쫓아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길로 그 큰 학원도 못 다녔어요. 집안이 상당히 좀 많이요. 엄격. 네. 학교 앞에서 막 기다리는 남학생들도 있고 막. 그죠? 집 앞에서 혹시 누가 기다리면 저는 같이 아빠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보이면 이렇게 심장이 툭 떨어져요. 아버지가 쟤는 화내서 죽었다. 이러면서 어떡하지? 그러면 아빠가 먼저 쓱 가셔가지고 줄 거 있으면 주고 가라고. 매니저시네, 매니저. 그러면 뭐 편지하고 사탕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하면 먹을 건 저 주시고 편지는 아빠 거. 읽어보지 못했어요. 사실 아빠가. 반대로 해야 그 친구는 진짜 편지를 편지를 주고 주고 먹을 걸 아버님이 드시면은 아버님이 이제 편지를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검열을 통해서. 저한테는 안 들어와요. 전달을 아빠가 안 하고. 받은 거. 예. 그래서 답장도 집으로 아버님이 찾아오면 써주신 거예요. 자네의 편지는 잘 풍서체로, 풍서체로. 자네의 편지는 잘 받아보았네. 글씨로 쓰시고 친애하는. 아니 근데 혜진 씨도 사실 학창 시절에 저 외모 때문에 완전 유명했죠. 아 그래요. 그럼요. 뭐예요? 어떻게 유명한 거예요? 아, 저는 뭐 애들 저를 보러 줄을 섰어요. 복도에. 저기요. 너까지 왜 그러냐. 너까지 왜 그래. 허준이에요? 둘중에? 허준이냐고요, 예. 키를 재려고. 야, 너 나랑 한번 재보자. 네, 이거. 남자애들이요. 아니, 여자애들은 키를 재러 오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그 이상한 승부욕은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를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춘기잖아요. 괜한 그런 막 이렇게 막 이게 오나 봐요, 남자애들이. 승부욕들이. 네. 쓸데없는 승부욕이. 그러면서 마치 저 무슨 제가 무슨 기준이 된 것처럼 학교에 1학년 6반에 한혜진이랑 키를 재러 간다면서 1학년 6반에 한혜진 키제로 간다 줍니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또 그런 식이었어요. 3학년 5반 때. 하이진보다 키가 커요. 너, 그래. 너 진짜 키 큰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 근데 남자애들이 늦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 168이었어요. 그리고 중3 근데- 때 키가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 막 이렇게 막 키가 좀 그렇게 크고 그러면 막 스카우트 그 선생님들이 들어왔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왔죠. 진짜 오더라고요. 와요. 그 교내 방송으로 지금 호명되는 사람은 양호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나서 계속 호명되는 이름이 그 거인들 각반에 제일 가는 거인들만 아빠의 키 큰 친구들. 네. 대표하는 거인들. 네, 그 여자애들만 그래요. 그 거인들은 거인들끼리 다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알지. 전교 1등이 2등, 3등, 4등, 5등 다 알고 있는 알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느낌 이상한 거예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있다. 또 키 때문에 보려나 보다. 그래서 갔어요. 네. 갔는데 거인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니 이제 누가 앞에서 키를 딱 쟀어요. 저는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으로. 부모님 계시냐고. 엄마 전화를 받으시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희는 운동 안 시킬 거예요. 제의를 받은 그러시더라고요. 거네. 네,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구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초등학교 때 사진이 아니 지금 사실 다 진짜 우월하다, 우월해. 스카우트 될만 하네. 저게 원래 작은 차지예요. 다리 봐. 6학년 때.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친구 있죠? 네. 저 친구가 거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옆방 거인. 뒤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맨날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은 인솔자인 줄 알아요. 너무 이렇게 북도 아니,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교복을 입었는데 초등학교 때만 사복을 입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오빠들이 쫓아오면서 어느 고등학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 뒤에 쫓아가고 있는데 애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그때 이제 서울랜드로 갔었거든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난하지 마시고 어느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고등학생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야 교생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더 위로 받고 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갔어요. 진짜 그래서 고등학생 오빠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 뭐야? 그랬더니 야 진짜 초등학생인 거야. 그때야 믿었어요? 거인이다, 거인이다. 뭐 엄청 스트레스였죠. 그럼요. 엄청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우산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키를 가릴 수 있어서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이거는 참또 근데 지금은 뭐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죠. 직업으로 갈 수 있어. 아니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컸다고 그러는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충분히 보여야 되는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머리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가서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이게 가서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혜진 씨.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네. 방송에서. 많이 달라졌어. 진짜, 야, 토크가 살아있네. 경찰이 빼. 아니, 한 분 한 분이 토크가 살아있어. 이거. 그래서 나 혼자 혜진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조희정 씨가 배우를 재밌네. 그만둘까 고민한 적 있어요? 그 전에 약간 깍쟁이 이미지가 있어서 부잣집 아, 딸 네, 약간 그런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캔디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거의 이야기가 다 됐다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딴에 꾸미고 나갔는데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자마자 응. 이러면 곤란해요. 어떡하지? 막 이러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형 같으신 지금 정말 이거는 정말 되게 근데 지금 정말 그때 멘트를 했다가 지금 잠깐만요. 요정 씨도 지금 아니 안드레김 근데 선생님이세요? 이게 이 상황에서는 칭찬이 아니니까 제가 웃지도 못하겠고 근데 뭔지 사실 이게 모르겠는 칭찬은 거예요. 칭찬이잖아요. 너무 캔디가 인형같이. 근데 인형같은 그래서 이 캔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지 외모 때문에 평가하는 건 배우한테 너무 그치. 가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칭찬인 말이에요. 그게 우픈 거예요. 이게 우프네, 이게 진짜. 칭찬인데 진짜 사실 이미지를 뛰어넘는 걸 다 원하잖아요. 이 한계를 넘고 싶다. 그거 좀 약간 그 슬럼프의 시기에 방자전이 막바지에 한 30까지만 버텨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그때 좀 고민을 하셨을 네. 때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는데 심장이 막 쿵쾅거리더라고요. 글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막 떨리고 스케줄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다. 기다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자전이 잘 되면서 여정 씨가 또 다시 한번.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 혜진 씨도 사실은 그 외국 무대로 옮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 귀를 아닙니까? 좀 붙이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오고 가셨다고. 귀를 이걸 붙일 수 있어요? 이걸? 테이프로? 귀를 못 붙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어떻게 귀를 붙이라고? 안 들릴 거 아니야. 이제 갔어요. 우리 이제 백스테이지 현장에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려고 이제 딱 의자에 앉았어요. 제 주변으로 스태프들이 싹 모이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싹. 그러더니 디자이너 분들이 막 오시더니 난리가 났어요. 불어를 뭐 샬라샬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부산해? 그랬는데 갑자기 귀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왜? 이게 업도 헤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다 쓸어 올려가지고 이제 빨간색 머리띠를 이제 하나 딱 하는 쇼였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걷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붙어 있는 게. 네. 떨어질 때 동시에 뻥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거기 몇천 명을 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치, 다 볼 하다가 이게 툭 텐데 떨어지면. 갑자기 지가 이쪽 이러고 그럼 그게 또 유행을 하는 거죠. 이제 한쪽 무슨 귀만.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그런 직업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보이십니다. 오해하세요. 아니 내 세상 살다 짝기가 유행하면서 짝기가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조심하세요. 또 땀이 나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한 번만 해보래요. 그러더니 이제 눈썹 뭘로 붙일 거냐 그랬더니 눈썹 여자들 눈썹 붙이는 눈썹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걸 붙였어요. 근데 뭘로 붙이던 간에 굉장히 굴욕적이더라고요. 그렇지. 귀를 이렇게 붙이면. 네, 저는 모델한테 그 7년 동안 한국에서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쇼를 하고 갔지만 귀를 붙이라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귀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어요. 붙이라면 어떻게 붙여야죠.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런스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옷 안 입고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게 있거든요.
걸었는데 한쪽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됐구나, 진짜로. 이게 양쪽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양쪽도 한 번에 톡 떨어지면 되는데 이런 이게 면이 비트 면들이 많으니까 이게 한 묘사가 좋아졌다. 굉장히 저 이야기 속에 빨려들게 하네.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걷고 있어요, 저는. 네.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걷고 있는데 귀가 천천히. 얼마나 짜증나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봤지? 봐봐! 뛰어왔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또 갑자기 싹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쏘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수 막 이러고. 저 카메라 자리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초록 색깔 테이프 완전 끈끈한 거. 그걸로? 그거를 붙였어요, 결국에. 그거 갖고 와서. 그거 좀 포기 좀 그건 안 떨어지는데. 치려고 그래. 피부에 되게 안 좋은데 그거. 안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쇼할 때는 안 떨어졌는데, 정말 진물이 나가지고요. 네, 완전 고생했어요. 아니, 귀가 뭐 이렇게 크세요? 왜? 어디 이거 한번 좀. 커요. 어디 봐요? 뭐. 그렇게 뭐 큰 거 같지 않은데. 커요. 귀가 좀. 근데 붙여야 될 정도는 아니야. 안 붙여도 큰데요? 귀는 정말, 귀를 붙인 건 정말 초대박이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다. 오늘 진짜 근데 네 분 때문에 재밌었어요. 잘 찼어요, 잘 찼어요. 너무 알차게 재밌었어요. 어땠습니까? 저도 나왔던 게 오늘 제일 그래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거짓말 좀 많이 하고 가는데요. 연기만 진심이었어요. 연기만 진심이었어요. MSG를 쳤다라는 걸 인정하시다니 정말 잘했네. 이래서 또 박하나 씨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혜진 씨도 오늘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몸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쓴 게 아니라. 좋았어요. 이거부터 시작해. 나 여기 흠뻑 빠졌잖아. 오늘 제일 재밌었어. 티저야, 티저. 이거 티저야, 이거 진짜. 오늘 제일 재밌었어. 네. 예쁜 것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죠? 제가 더 웃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설의 조동아리 함께 보시죠. 예.